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총각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또 오랜만에 올리는데 연말이라 너무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연말에는 저희는 한의원은 좀 한가하거든요. 한의원은 한가한데 세미나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뭐 보수교육이니 학회교육이니 이런 게 막 몰려 있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대구 갔다 왔습니다. 대구 갔다 왔고 이제 또 계속 가야 돼. 이번 주는 안 가는데 다음 주도 가고 다다음 주도 가고, 제가 그동안 안 들은 것들을 다 메꿔놔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따로 또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 애들 올 겨울에 뭐 수학연을 봐주던 거고, 애들이 계속 역사책이나 이런 거를 용선생이나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지리를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냥 글로만 쭉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딸이 6.25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줬다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여주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리가 없으니까 이 역사나 이런 책을 읽어도 되게 뭐랄까 좀 되게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저도 되게 약했었는데 저도 공부할 겸해서 그냥 지리 쪽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이쪽이 또 되게 할 게 많더라고요. 할 것도 많고 되게 약간 실전적인 내용이라서 재미도 있고, 아무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느라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몸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와중에 어제는 또 와이프가 영화를 보러 가자, 공짜 티켓이 있다, CGV 공짜 티켓이 있다 해서 갔죠. 별로 그렇게 막 땡기는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히든 페이스라고 조여정, 송승헌 나온 건데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 조여정 님이 연기를 워낙 잘하고 이제는 원숙해졌고, 송승헌 씨도 뭐 예전에 되게 발연기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 다른 분들도 발연기라고 욕을 하는데 뭐 얼굴 표정이 다 비슷하긴 한데 그게 약간 뭐랄까 그게 흐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중간중간 너무 얘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그 정도는 또 아니라서 좀 많이 좀 발전한 것 같아서 괜찮았고, 특히 얼굴이 개연성이잖아요. 송승헌님은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고, 그 다음에 박지현님도 연기 뭐 계속 요새 인터넷에 오르내리는데 연기도 잘하고 얼굴 표정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분 되게 그분 닮았다고 생각했거든. 와이프는 차일현 씨 닮았다고 말하고, 차일현 씨 그 이목구비가 좀 있어. 그지? 박지현님. 근데 저는 그 얼굴형이 그 누구지? 술꾼도시 여자들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3명 중에 1명 있잖아요. 좀 털털하게 나오는. 정은지님. 정은지님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정은지님 약간 얼굴형에 차일현 씨 이목구비를 좀 박았다고 생각하면 되나? 아무튼 약간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연 3명이 다 괜찮아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한번 머리 식힐 겸 한번 봐보십시오. 어른들을 위한 스릴러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스릴러. 조여정님이 갈수록 좀 뭔가 대배우가 돼가는 것 같아. 예, 믿고 볼 수 있는. 자, 오늘은 그러면 저번 시간까지는 그거를 했죠. 이 간지기념법을 어떻게 그 60갑자를 연월일시를 추산했느냐에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오늘 내용이 제일 중요해. 오늘 내용이 지금까지 지금 몇 페이지죠? 지금 323페이지잖아. 322페이지까지 계속 썰을 푼 이유가 이 간지기법 어디지? 명리학과 오운육기학에서 모두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 이 간지기념법에 과연 유의미한 주기성이 내재되어 있는가? 사실상 여기에 이 간지기념법에 주기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오운육기학이나 명리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간지기법을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모든 논리가 전개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약간 너무 글자 싸움?
공연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파트가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516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의 총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이것만 잘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는지, 저는 어떤 결론을 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 간지기법에 내재된 주기성에 대한 고찰. 즉, 간지력을 기반으로 삼는 제반 학문 분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516기학과 그리고 사주 명리학이 있죠. 명리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다음의 의문. 즉, 간지력에는 주기적 천문현상과 같은 주기성이 충분히 유의미할 정도로 내재되어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요거에 대해서 선현들도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을 주장하고 있거든. 그래서 긍정적 관점이 있고 부정적 관점이 있겠죠. 일단은 긍정적 관점의 설들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는 뭐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자 안 보고 해석 위주로 볼게요. 회남자에 나온 내용인데, 자, 옛날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던 시절 신하인 영목과 태상계의 보필하에 태양과 달의 운행규율, 낮과 밤의 길이 변화 법칙을 익히고 사계절의 도수를 적절하게 나눈 등 제반 역수를 올바르게 정립하였다 이거지. 자,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천체 운행 규율이나 낮과 밤의 길이 변화, 사계절의 변화 법칙 변화 같은 주기적 현상들이 모든 역수에 어떻게 되어 있어? 내재되어 있음을 표현한 말이죠. 표현하는 문구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 표현이지. 이렇게 역수에 이런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지기법도 약간 그런 게 내재되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야, 이거는.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이 긍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태초 원년과, 왜 안 되지? 태초 원년과 사갑자 여권의 천문 현상. 이게 제일 대표적이지. 대표적인 근거. 그지? 그래서 보시면은, 자, 태초력은 회, 삭, 현, 망으로 대표되는 월상의 모든 변화를 가장 정밀하게 예측하였으니, 사실상 월상의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뭐만 확실하게 파악하면 돼요? 일태음월의 길이만, 삭실이라고 하지. 일태음월의 길이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거기서 4등분에서 뭐 삭, 망, 여기는 그 뭐 현이 되잖아. 그지? 상현, 하현이 되잖아. 그래서 이 1태음월의 길이만 확실히 추산을 해낼수록 월상의 모든 변화는 예측할 수밖에 없어.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상대적으로. 그지? 정밀하게 예측하였으니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겠죠. 태초 원년에 1월이 하나의 구슬처럼 뭉쳐서 삭을 형성하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삭과 동지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그리고 오성 연주현상. 오성은 한 줄로 꿰n 구슬과 같이 나열되었다. 자, 이거 두 개 합쳐서 뭡니까? 칠정 연주라고 했죠? 칠정 연주 현상. 그지?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계속 했던 거야. 대효씨가 북두칠성 자루 부분 운행연상의 규칙성을 헤아려서 60갑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대놓고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삼명통에서는 대효씨가 애초에 60갑자를 만들 때 천문현상을 고려해서, 특히 규칙적인 천문현상을 고려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60갑자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대놓고 삼명통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 그지? 이를 기반으로 과거의 먼 시점, 즉 천지가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의 천문학적 상황도 추산해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갑자년, 갑절, 갑절, 갑자시를 부여할 수 있는 특정 천문학적 시점을 여건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니, 만약 이처럼 태초 이래로 변함없는 규칙성을 보유한 채 운영하는 북지질성 자루를 헤아리지 않고 무언가를 어떤 기호체계를 만들었다면 그 기호체계는 그냥 달만 규정하는데 되게 좁게 쓰였을 거라 이 말이지. 근데 이게 이 60갑자라는 게 애초에 탄생될 때 근본적인 천문현상의 규칙성을 감안하면서 만들어진 기호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와 현재 아무리 옛날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미래의 일이라도 다 추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호체계라 이거지. 여기서 주장하는 거. 그지?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천지가 처음 개벽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1월은 하나의 구슬처럼 뭉쳐 있었으며 1월 합벽, 오성도 하나로 꿰인 구슬과 같이 모두 우수 초도에 나열되었으니 오성 연주 현상이죠. 이어 동지가 야반 즉 자시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사갑자 이 시점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를 부여함으로써 여건을 규정할 수 있게 된 거지.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결국 60갑자가 애초에 탄생될 때부터 강력한 주기적인 천문학적 현상이 고려되어서 이 60갑자라는 글자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0갑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간지기념법 체계도 충분히 어떤 주기성을 담보하고 있다, 보장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즉 여건이라는 역의 주요 기점이 여기는 특히 뭡니까? 여건이라는 역의 주요 기점이 중대한 천문학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2-3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래전 갑자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었던 천문학적 현상에 대해 정리해보면 고금윤력고라는 책에 나옵니다. 야반, 즉 자시의 삭과 동지가 함께 형성되고 야반, 삭단, 동지죠. 1월은 하나의 구슬처럼 뭉쳐 있었으며 1월 합벽, 오성도 하나로 꿰인 구슬과 같았는데 오성 연주, 이들이 모두 자방에 모이기까지 함으로써 이건 완벽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고려할 수 있지. 그래서 해당 시간을 여건이라 간주할 수 있었으니 이를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정초각 자시의 맨 앞에 있죠. 정초각으로 규정하게 됐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건의 중대한 천문학적 의미가 고려되어 있음을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계속 이 긍정적인 그런 근거들을 봅시다. 자, 목성과 토성의 동일 영역 회귀 그리고 회합 주기가 60년이더라. 이 60갑자와의 또 연관성이 강력해 보이는 어떤 숫자가 나왔죠. 60년이다, 무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목성, 토성의 회합 주기 산출 과정에 내재된 전제를 일단은 사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황도를 기준으로 두 행성의 공전 방향은 연주방위 방향으로 일치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말이야. 연주방위 기점을 방향을 봤을 때 지금 목성입니다. 이거는 목성은 이렇게 가고 있어. 연주방위 기준으로 어떻게 갑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죠? 목성 공전 방향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는 토성 공전 방향 보면 움직임 속도는 다르지만 얘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죠? 그래서 둘 다 일단 연주방위 방향으로 공전 방향 자체가 일치를 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황도를 기준으로 두 행성의 공전 궤도면 기울기는 목성은 1.303도, 토성은 2.485도라 이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황도라는 어떤 공전 궤도가 있잖아. 황도라는 공전 궤도를 이렇게 볼 때 목성의 공전 궤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토성의 공전 궤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데 이 편차가 얼마냐?
1.1도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자체도 되게 과장이 된 거죠. 그럼 사실상 동일한 3차원적 그런 어떤 좌표상에서 얘네는 공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황도를 기준으로 하나는 요런 궤도로 공전을 하는데 하나는 요렇게 공전을 해버려. 그럼 얘네는 동일한 3차원상에서 공전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고, 그럼 얘네는 회합 주기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겠지.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근데 얘네는 우연하게도 이 공전 궤도면 기울기 자체도 거의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사실상 동일한 3D 공전 궤도 그 좌표축을 돌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을 내면 각 공전 궤도면의 황도 수직축 변수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지. 이 수직축 변수. 왜? 똑같은 데를 돌고 있다고 가정해도 되니까. 그래서 두 행성의 공전 주기로부터 산출된 각속도만으로 아까처럼 2D 그 연주방위 방향에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고 토성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고, 요 각속도만으로 개괄적인 회합 주기를 추산할 수 있다 이거야. 이 두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볼게요. 계속.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로부터 산출되는 각속도와 회합 주기를 볼 수 있는 거지. 자, 목성의 공전 주기는 대략 11.8620년입니다. 대략 12년이지. 근데 토성의 공전 주기는 29년, 거의 30년이야. 그지? 그럼 이거를 360도를 요 11.8620년으로 나누면 각속도가 나오겠죠. 목성은 대략 1년에 30.3490도를 진행을 하는 거야. 토성은 역으로 360도를 29.4475도로 나누면 1년에 12.2251도를 진행을 하는 거지.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는 아까 보였듯이 1년에 나아가는 요 각속도 자체가 거의 하나의 궁을 나아가잖아. 하나의 진을. 그지? 그런 반면 토성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컷했을 때 요 정도밖에 안 나가. 약간 3번 정도 가야 하나의 궁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 차이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자, 그러면은,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후술된 내용처럼, 목성은 토성보다 황도를 한 바퀴 더 돈 후에 회합하게 되므로, 회합 주기를 N년이라 할 때, 요렇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목성의 각속도가 토성의 각속도의 거의 몇 배에 달합니까? 거의 2.5배에 달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냐면, 토성이 한 바퀴를 돌기 전에 이미 목성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회합하는 거야. 자, 이거는 그러니까 2.5배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있잖아. 초등학교 1학년 아들하고 아빠하고 달린다고 치자. 뭐 2.5배까지 차이는 안 나겠지만 운동장을 달리는데 땅에서 달리고 있어. 이렇게 달린다고 칩시다. 아빠는 요렇게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지. 아들은 요렇게 가는데 좀 느리지. 그래서 좀 느려서 아들이 미처 한 바퀴를 돌기 전에 아빠는 어떻게 돼?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2바퀴째 여기서 만나겠지. 지금 얘네 목성 토성이 그런 느낌입니다. 목성은 아빠고 토성은 아들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걸 한번 봐봐. 그래서 첫 번째 회합 4년 후, 8년 후, 자, 목성이 이미 한 바퀴 돌았지. 20년째에 회합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나가. 토성은 이제 한 바퀴 돌았지. 40년째 또 여기서 회합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봐볼까요? 4년 단위로. 60년째 또 만나지. 목성은 이미 몇 바퀴를 더 돌았지, 토성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120년째, 140년째, 160년째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120, 139, 160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뒤에 그 유명한 그림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목성은 기본적으로 토성보다 황도를 한 바퀴 더 돈 후에 회합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회합 주기를 n년이라고 하면은 n년에 한 번 만난다고 치면은 요렇게 목성은 요만큼 나아갔겠고 토성은 꼴랑 요만큼 나아가기 때문에 회합을 한다는 거는 요 토성 주기에다가 한 바퀴인 360도를 더해줘야 목성이 나아간 그 각 거리와 동일하게 되겠지. 왜? 얘가 얘보다 적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n 넘겨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n은 정확히 20년은 아니지만 거의 20년에 가깝게 나옵니다. 19.8633년이 나와. 즉 19.8633년 만에 목성과 토성은 동일한 환경상에서 회합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20년 만에 한번 만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목성, 토성의 회합 운행 양상이 그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머릿속에 그냥 박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여기서 처음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지 아시겠지? 그동안 토성도 이렇게 다 진행하니까. 그 다음엔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20년째는 원래 자리에서 만나겠지. 40년이야. 44, 48, 52, 56, 60은 다시 요 근처에서 만나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60년이라는 거는 완벽한 3번의 회합 주기가 아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20년이 아니야. 한번 회합 주기가 19.86년이야. 그지? 19.86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3번 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57.58년 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정확히 만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60년이라는 거는 원래 주기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아시겠죠? 원래 주기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회합 여기서부터 땅 해서 2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계속 영상에서 봤듯이 20년 후에는 여기서 만나지. 그리고 40년 후에는 다시 요만큼 진행해서 여기서 만나. 자,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40년에서 다시 20년 후에 60년 후에는 대략 3분의 1만큼 더 나아간 여기서 만나는데 요 점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회합점하고 완벽하게 같지가 않아요. 조금 더 시계 방향으로 진행한 데서 만나. 그럼 80년 후에도 20년째 만난 때보다 조금 더 시계 방향으로 진행한 데서 만나고 100년째도 40년보다 조금 더 진행한 데서 만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얘네 삼각형을 이어보면 요렇게 돼버리거든. 20년 단위로 60년 단위로 만나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전 60년의 삼각형보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회합의 삼각형이라는 그림인데 밑에 나옵니다. 이것도 케플러가 작성을 한 거야. 케플러가 그린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자, 이건 밑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부찰지리적 관점에서 나온 건데 왜냐면 보세요. 자, 1583년인가 그렇지. 그게 요점이야. 그지? 여기서부터 60년이 지난 1643년이지. 그럼 요렇게 진행을 했지.
다시 60년이 지난 1703년은 어디로 진행을 했죠? 요렇게 갔지. 요렇게 있잖아. 다시 60년이 지나면 요렇게 갔지. 요렇게 가잖아. 그래서 안관천문 관점에서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삼각형이 회전하는데,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그린 걸로 봐서 이 케플러는 이거는 부찰 지리적 관점에서 요 그림을 그린 거고, 어쨌든 이 대회합의 삼각형 자체가 계속 회전하는 거는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죠. 그죠? 목성토성 회합주기 추산표는 이렇게 됩니다. 공전주기와 각속도 요거를 기반으로 목성의 환경의 위치는 19.8633년 만에 동일하게 되지. 그리고 59.5899년 만에 또 동일한 위치에 맞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걸 20년, 60년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 둘이 약간 갭이 생길 수밖에 없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겠지? 그지? 자, 어쨌든 이 회합주기 추산표를 보고 계속 봅시다. 설명했던 거예요. 목성과 토성은 특정 황도 영역에서 회합한 후 목성이 토성에 비해 대략 2.5배, 정확하게는 2.4825배의 속력으로 토성을 앞질러 가서 황도를 한 번 더 일주한 후 아직 황도를 일주하지 못한 토성과 대략 20년, 정확하게는 19.8633년 만에 최초 회합 지점으로부터 대략 환경 245.7416도, 정확하게는 242.8319도만큼 나아간 지점에서, 그러니까 360도 중에 240도 정도니까 대략 한 바퀴에서 얼마를 진행해야 돼? 이거를 세등분 했을 때 여기서 만났다면 그 다음은 여기서 만나는 거지. 그지? 여기서 만났다면 그 다음엔 3등분 3분의 2 여기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만났다면 다음엔 여기서 만나는 거지. 계속 반복이야. 여기서 만났다면 다음엔 여기서 만나는 거. 근데 이 처음 만나는 꼭지점은 시계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약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데서 만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 2.4474도 간격의 근접 회합이 형성되며, 만약에 이 19.8633년이라고 하면 완벽한 동일 환경 회합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60년 만에 환경 7.4320도 간격의 근접 회합, 이걸 말하는 겁니다. 형성된다. 따라서 세 번의 연속된 회합 지점을 꼭지점으로 삼는 삼각형을 그려볼 경우 이 삼각형은 60년마다 연주방위 방향으로 대략 환경 17.2248도만큼 나아간 새로운 지점을 꼭지점으로 삼는 삼각형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59.5899년일 때는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20년, 60년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60년 후에 목성은 환경 20.94도 정도에 위치하고 토성은 13.5088도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략 이 중심인 평균 환경이 17.248도에서 회합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뭐예요? 여기 0도에서 회합했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17.2488도, 248도 정도만큼 나아간 데서 회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삼각형으로 대체가 되니 이는 케플러의 대회합의 삼각형의 부찰리적 관점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케플러가 대단하죠. 이 시대에도 이걸 다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지? 목성과 토성의 주기로부터, 공전 주기로부터 각속도를 계산해내고, 이 회합이 대략적으로는 20년, 40년, 60년마다 일어나는데, 그 60년 주기로 그려지는 삼각형은 부찰지적 관점에서는 반시계 방향, 안관천문 관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걸 이미 케플러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목성과 토성의 60년 대회합이라는 것 자체가 60갑자에 강력한 천문학적 주기성이 내재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천문학적 근거가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표를 읽는 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좌상단을 봅시다. 요거는 뭐냐면 100년 이하 주기라는 되게 뭔가 실용적 수치 내에서, 이 왼쪽은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목성과 토성 간의 간극이 최소인 순으로 나열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영도에서 정확히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다 공전을 하잖아.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간극이 최소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고, 이 우측은 뭐냐면 출발 지점과의 간극이 최소인 회합 지점을 계산해봤어. 그래 봤더니 상위권에 뭐가 있냐면 20년, 40년, 60년, 80년, 100년들이 있죠. 여기도 최상위권에 60년이라는 게 있어. 즉 20년 후에 둘이 회합을 하긴 하는데 2.4773도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거야. 19년 후에는 15도 차이가 나. 정확한 회합 주기는 어땠어요 아까? 어디 있냐? 19.86년이니까 사실상 20년이 더 가깝겠고 19년보다 20년에 더 이 둘의 운행각도 편차가 작겠지. 그래서 20년이 19년보다 더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래서 19.8년이 더 정확한 값이긴 하지만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에서는 20년이라는 게 상당히 훌륭한 주기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것도 이 목성과 토성의 그 환경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으니까 이 평균 환경값인 요거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도 이 60년이라는 기준이 가장 기존 영도에 가장 가깝게 해합하는 그런 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는 뭐냐면 목성 토성 회합 주기 추산 2000년 이하. 2000년 이하 주기에서 똑같습니다. 요거를 파악한 거야. 출발 지점과의 간극이 최소인 순으로 나열을 했는데 103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도가 지나면 8도밖에 차이가 안 나. 기존 출발점에서 8도밖에 차이 안 난 데서 여기서 회합을 하는 거야. 이게 최소예요. 그리고 쭉 나열을 해보면 2000년 이하라는 2000개의 표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여 개의 표본이 있었는데 이 60년이라는 게 무려 8위야 8위. 엄청나게 여기에 근접 회합하게 되는 거죠. 기존 출발점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 좌하단은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2000년 200년 이하 주기에서 200년 이하 주기 내에서 목성과 토성 간 간격이 최소인 순으로 나열을 해봤어. 위에 건 100년이잖아. 이건 200년 이하일 때 이거는 출발 지점과의 간극이 최소인 거야. 200년 이하일 때. 요건 위에 건 다 100년이었죠. 이거를 200년으로 늘려봤어. 늘려봤더니 139년일 때 0.7825도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회합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20년, 40년, 60년이라는 주기는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즉 200년 이하라는 실용적 주기 내에서도 이 20, 40, 60이라는 값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60년과 120년이라는 20의 배수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목성, 토성의 회합 주기를 각속도 기반으로 추산을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봤거든. 오행성이 회합되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 200년 이하 주기에서 연도에서 이것도 해봤거든. 목성, 토성, 수성, 금성, 화성의 공전 주기가 있잖아. 요거를 기반으로 각속도가 산출이 되고 요거를 기반으로 얘네가 언제 가장 근접 회합하는지를 살펴봤는데 139년 단위로 운행각도 편차가 20도밖에 차이 안 나게 오성연주 현상이 나타납니다. 181년 차도 회합률이 좋긴 하죠. 181년 차도 회합률이 좋기는 하고
계속 봐볼까? 얘는 기존 좌표로 해합하는 정도가 3000년 이하에서 무려 3이거든. 이 181년이라는 누적연도의 기준 좌표 편차는 3000년 이하 누적연도 기준에서 3위가 돼. 그래서 오행성 회합주기, 즉 오성연주의 주요 주기는 요 두 개로 잡으면 됩니다. 139년과 181년인데 사실상 요거는 60의 3배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치?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하게 목성과 토성의 공전주기, 회합주기가 20년, 40년, 60년은 아닌데 이게 엄청난 연도들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유의미한 값이다 이거야. 이 20, 40, 60이라는 거. 특히 20의 배수인 181년 같은 경우는 오성 연주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값이기 때문에 이 60주기라는 것에는 목성과 좁게 보면 목성과 토성의 회합주기,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오성 연주라는 회합주기가 어느 정도 내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이거는 유경도에게 나온 건데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 오성이 목화토금수성이 천지에 위치할 때의 명칭 천지오성도인데, 자 이건 뭐냐면 동일한 오성이라 하더라도 천지 중 어느 영역에 위치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평선 위, 아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지평선 위에 목성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불리고 지평선 아래에 목성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불리고, 이렇게 그 이름을 나눈 거야.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는 지평선 위에서 목성이 우리한테 관측이 될 때는 천충이라고 부르면 되고, 근데 지평선 아래로 떨어져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목성의 경우는 지창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유경도에게서 세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나중에 무슨 문헌에서 나올 때 천충이 뭐고 지창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각각 화토금수성에도 이렇게 지평선 위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 이름이 명칭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긍정적 관점이야. 이 60갑자 내에 충분한 천문학적 그런 주기성이 유의미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었고, 자 그럼 이제 부정적 관점이 있겠지. 이게 상당히 시크합니다. 그리고 시크한데 일리가 있는 관점들이에요. 이것도. 자, 무려 주입니다. 주자 어려웁니다. 단지 요순 일의 력은 한 나라의 시기에 이르 이미 완전히 망실되어 버려서 깊이 헤아려 볼 만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 즉 태초력으로 계력되면서 완전히 망실되었다 이거지. 그러한 연으로 지금의 력은 그 근간부터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사실상 우리가 조금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것도 있었죠. 각 역마다 역원이 달랐잖아. 그것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역법으로부터 추론해낸 어떠한 내용도 사실과 부합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된다고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주자어류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원조 명신 사략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팩폭을 가하고 있는데, 천여 년 동안 역은 무려 70회나 개정되었고 새로이 만들어진 역분만 13종에 이른다. 자, 이렇게 모든 어떤 천문학적 현상들을 예측하고 오운육기나 명리학에 사용될 수 있는 근간으로 쓰이는 역이라는 게 이렇게 자주 개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여기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몽개필담에 나온 내용인데, 세상에 알려진 별의 운행에 대한 이야기들은 역법에 의지한 내용이 대부분이나 역 또한 오차가 필연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는 귀납적 예측의 결과에 불과하다.
사실 이게 역의 제정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잖아요. 예전 역의 제정 과정들은 어쨌어? 역의 제정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일태양면머, 세실, 그리고 일태음월의 길이. 삭시를 규정할 때부터 이미 얘네는 무리수거든. 요 일태양년, 일태음월이라는 주기는 무리수야, 무리수. 그지? 무리수인데 이거를 억지로 유리수화 하면서, 특히 이 유리수는 뭐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맞추도록 유리수화한 느낌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네가 딱딱딱 떨어지는 어떤 윤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상당한 인위적인 어떤 가감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었던 거죠. 그죠? 한 예로 치평, 즉 송나라 5대 황제 영종 때였는데, 치평 연간에 금성과 화성은 진수 인근에서 회합을 했는데 여러 가지 11개 역법으로 추산해 보는데 요거를 예측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야. 어떤 경우는 한 달 넘게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이 불완전한 역에만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516기론을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난 겁니다. 1년 정도 걸렸죠, 거의. 1년 아니고 10개월 정도 걸렸구나.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거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비판적으로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요 학문을 공부한다고 해도 요거에 너무 종교처럼 매몰되어서 무조건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학자의 그런 자세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주기성이 있긴 해요. 주기성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뭔가가 분명하고 조금 더 다량의 어떠한 그런 천문학적 근거들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가 충분히 더 내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길고 길었던 이 516기학을 진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516기론 본론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인데, 사실상 516기 자체는 시험용으로 하면은 1시간 내로 끝낼 수 있어요. A4 몇 장으로 끝낼 수 있거든. 그렇게 끝내도 전혀 시험 공부에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강의들은 많으니까 저는 그런 강의를 추구하진 않고요. 그런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편입 준비나 다른 어떤 간략한 강의들이 많을 거야. 근데 저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이런 근원적인 면을 조금 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좀 강의가 길어지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럼 길고 길었던 516기론의 준비를 위한 과정을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516기론에 본격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